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더위에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보름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 낮엔 불볕더위입니다. 이 더위에 건강 상하시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데 전기요금 폭탄 안 맞으려고 신경 쓰다 보니 몸과 마음이 상했다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 정도 여론과 관심이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치권도 또 담당 부처와 한전도 입이 무겁습니다. 모쪼록 시원한 대책이나 입장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이 더위를 견디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싼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시비 거는 미국의 철강에 대한 관세 폭탄 먼저 다루겠습니다. 이어서 일제히 담합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 주민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2016년 8월 8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이 미국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이 수출하는 국산 열연 강판에 대한 관세율을 판정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관세율이 총 60%가 넘어섰고요. 미국은 이뿐 아니라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모두 21건의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국내 주력 수출 업종에 대해 제동을 걸 경우에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수입 규제 움직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브렉시트 이후에도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우려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흥국이어서 더 그럴 텐데 지금 미국이 국내 철강 업체에 60% 넘는 관세율을 매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이 수입 통관 가격이 이제 100원인 제품이 160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판매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 우리 철강 제품의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통계로 좀 살펴볼 때 지난해 우리 그 강판의 대미 수출 금액이 한 5천만 달러 정도로 감소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도 또 한 2억, 한 3,500만 달러로 감소했는데 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이제 수출액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예. 아예 시장에 들어갈 때부터 가격의 세금의 불합리한 어떤 경쟁 구조를 갖고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오늘 나온 기사들을 보면 이 미국이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조금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좀 불합리한 어떤 경쟁 체제다. 이런 얘기를 근거로 들어서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좀 덤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국 철강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리 정부에서 이러한 산업계에 대한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여타 교역 국가에서도 우리의 이 전력요금을 들어서 이것이 보조금, 간접보조금 지급이다. 이러한 그동안의 제소를 많이 해왔겠죠. 그렇지만 이번 사태로서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서 미국의 주장은 좀 논리가 좀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그 미국이 이 덤핑과 보조금 두 가지 문제를 들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의 가격이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좀 낮고 또 우리 정부가 그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덤핑 문제는 이 업체가 입증해야 될 문제고 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미국도 자국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증거 제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정확한 얘기보다는 좀 여론에 쏠린 듯한데 국내에 지금 이 전기요금에 대한 논란이 불붙었기 때문에 좀 미국이 이를 악용한 거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전력 소비가 많은 이 전기의 비중이 적은 포스코가 61%가량의 관세 폭탄을 맞은 반면에 제품 절반가량을 전기로 생산하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13%의 관세율이 부과됐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미국 철강업계 청원을 바탕으로 해서 한 지난 3년간의 이 덤핑과 보조금 지급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이제 산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 6월에 또 미국이 이 국산 내부식성 철강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을 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한 28%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업체별로 보면 현대제철이 48%로 좀 가장 높았다는 거죠. 네. 이때는 좀 지금과는 또 상반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좀 업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예. 지금 미국이 이렇게 보호 무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뭐 사실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네. 좀 우리가 약간 억울하다 이런 입장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여러 업종 중에서 특히 철강을 타깃으로 이렇게 미국이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려다. 이 배경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뭐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좀 민주 양당 후보가 좀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상당히 강한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선거 결과가 예측 불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최근 미국 정부가 또 제조업의 부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 철강 산업이 소재 산업으로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2009년 이후에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또 2001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또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이러한 그 무역 보호 조치들이 나타난다고도 보겠습니다. 예, 결국 뭐 미국 정치권은 미국의 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공화당 모두 이런 추세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데 예. 지난 2001년에도 이 공화당 부시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산 철강 제품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인데 네. 이 만약에 또 유사한 사례가 안 일어나는 법도 없고요. 당시 네. 피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이 미중 통상 마찰에 이 불똥이 우리에게 튄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2000년에 1999년 대비해서 우리의 그 대미 철강 수출이 한 11% 증가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2억 8,300만 달러로 수출이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그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는 대미 철강 수출이 2003년에 무려 이제 7억 8,700만 달러로 2000년 대비해서 39%나 감소를 했던 것이죠. 상당한 그 수입 규제 조치에 파급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높은 관세율을 매기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의 이 내년 강판, 열연 강판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 관세 부과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다음 달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달에는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 제품에 대해서 48%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었거든요. 네. 이런 경우라면 이 관세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일단 그 국내 철강업계가 소명 자료를 적극 제출할 수 있고 또 양국 정부 간에도 이제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수세적인 태도보다는 이 우리 정부하고 기업이 공동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태 해결에 나설 경우에는 이러한 그 관세 부과율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다고도 봅니다. 네. 물론 상당히 그 미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번복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좀 관세율을 낮추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업체나 여러 관계 당국에서는 WTO에 제소를 해서 법적으로 좀 논쟁을 붙어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런데도 사실은 WTO에 이 한국인의 어떤 진출을 놓고도 굉장히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최근 그 주요 국가 간에 좀 통상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거가 부족하고 또 일방적인 조치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피해국들이 이 WTO에 적극적으로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이 면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국제기구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제소를 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히려 제소를 해서 좀 국제사회에 약간 여론 환기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철강말을 예로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중 관계 속에서 좀 한국이 끼어 있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철강뿐만 아니라 가전 또 여러 가지 수출 제품 전반에 대한 이 장벽 강화 또 수입 규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현재 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 최근 우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무역 제한 조치가 사상 최대인 한 18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별로 볼 때는 인도, 미국, 중국 순인데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모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21건의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철강과 금속이 가장 많은 18건이고요. 또 전자가 2건, 또 섬유가 1건인데요. 이 수입 규제를 받고 있는 국산 철강과 금속 제품 수는 금년만 해도 한 13개가 증가해서 모두 87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데요. 예.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불황형 흑자에다가 지금 기업들은 불경기로 좀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네네. 피해가 좀 커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피해 예상하십니까? 네, 최근에 그 수출 의존도를 좀 살펴보면요. 중국은 한 26%까지 증가했던 우리 수출 의존도가 한 24%로 최근 낮아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은 몇 년 전만 해도 한 10%에서 최근에 14%로 높아졌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에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장으로 좀 작용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최근에 좀 미국이 이런 철강뿐이 아니라 뭐 고무나 화학산업으로 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대중 수출 부진과 함께 또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왜 이미 세계적인 강대국들인데 우리 같은 신흥 국가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가혹하게 조치를 하는가 그 배경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사례가 아주 중요한 결과로 남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쌍무간과 다자간 모든 협상 채널을 동원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네. 또한 그 사안별로 대응도 해야겠지만 규제 대상 업종의 이해관계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방안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우리 기업이 통상 마찰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과 자본 협력을 확대하고 또 우리 기업만이 생산할 수 있는 차별화된 그리고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생산해서 결국 교역 상대국이 수입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좀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국내 업체의 수출 물량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정보 교환 등을 통해서 주요국의 수입 규제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소일코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네. 산업 간 공동으로 사전 예방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사실 뭐 이 환율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우리를 주요 감시 대상국 화하고 있습니다. 뭐 미세 조정이나 당연한 통화 정책까지도 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대놓고 우리 정부를 어떤 비난하는 듯한 말도 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대응도 중요한 요건일 것 같거든요. 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세워가야 할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수세적인 입장보다는 우리도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그러한 차원의 통상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단독으로 좀 어렵다면은 우리와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미국이나 중국 등의 주요 우리 교역 상대국에 대해서 부당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예, 정부도 공세적으로 낼 목소리는 좀 내자 이런 네. 얘기신데요. 이 당국자에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어려운 경제, 초등학교 탐구생활 교과서 배우듯 쉽게 함께 퀴즈로 풀어봅니다. 정답을 보내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미국이 철강과 가전 등을 중심으로 한 이것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정책일까요? 자, 이처럼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간섭해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 정책입니다. 오늘의 퀴즈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정책을 취하는 국가들은 관세율 인상, 수입량 제한, 수입 할당제, 수입 과징금 정책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로 인해 수출입국 간의 무역 마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가가 관세나 그 밖의 수단으로 외국의 무역에 대한 간섭 또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 정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무슨 주의라고 붙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네 글자입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 했고요. 무슨 주의가 아니라 어떤 무역 이렇게 보내주셔야 되는 건데요. 제가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네 글자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우리 경제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가 신용 등급은 올라갔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구할 구조 신호가 될지 잠시 후 설명해 드립니다. 정시 뉴스에서는 아직 보도해드리지 못했지만 올 들어 네 번째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가뜩이나 전기요금 논란으로 뜨거운데 날씨까지 계속 뜨거워서 걱정입니다. 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돈, 그렇다고 유사수신 같은 위험한 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경제톱 뉴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됐네요. 네, 국제 3대 신용평가 기관 중 하나죠. 이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기존의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AA는 S&P의 신용등급 21개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데요. 한국이 AA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 9월에 A+에서 AA-로 오른 이후에 11개월 만에 또 등급이 높아진 건데요. 최고 등급인 AA를 받은 국가가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정도고요. 그 다음인 AA+ 국가는 미국, 그리고 지금 영국, 프랑스, 벨기에가 AA 등급인데요. 한국의 2호 수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중국보다는 한 단계 위고요. 일본보다는 두 단계 높습니다. 예, 이 어렵다는 경제 상황과는 또 정반대인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상당히 희소식입니다. 이 등급 올린 배경 어떤가요? 사실 지금 글로벌 경기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선진국, 신흥국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 신용 등급이 좀 하향 조정되는 트렌드거든요. 이 와중에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됐으니까 꽤 고무적이긴 합니다. S&P가 제시한 이유를 보니까 일단 한국이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또 대외 건전성이 개선된 데다가 재정, 통화 정책 이런 데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건데요. 일단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2.6% 수준인데 선진국이 0.3에서 1.5% 수준이니까 이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수출이 부진하고 조선산업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좀 진행 중이긴 한데 수출 실적이 다른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고 또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은 미국의 경제 회복으로 좀 일부 보완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대외 부분 지표를 보면 이 한국이 빌려준 돈보다 빌린 돈이 많았었는데요. 지난해 이 빌려준 돈이 더 많은 그러니까 순채권구로 돌아섰고 네. 또 해외 충격이 발생해도 이를 흡수할 만큼 외환시장도 그만큼 탄탄해졌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지금 경상국지 흑자 물론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가능한 불황형 흑자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5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2, 3년간은 GDP 대비로 한 경상흑자가 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한국 정부의 부채도 상당히 건전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GDP의 20%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네. 자, 이 11개월 만에 올린 거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조정된 것으로 봐야 될 텐데요. 앞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또 좋은 어떤 조건, 선제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 그러니까 등급과 이제 별개로 또 전망을 따로 부여를 하는데요. 네. 지금과 같은 안정적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의 등급 수준을 한동안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S&P도 부가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등 이 별다른 변동력이 없다면 앞으로 2년간 이 신용등급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남북 간의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될 경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최근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종종 도발에 나서고 있잖아요.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등급 하향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긴 했습니다. 오히려 또 반대로 보면 더 큰 폭으로 성장을 하거나 또 안전성이 강화가 된다면 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예, 지정학적 리스크는 정말 이 분단 이후 계속 따라다니는 문제인데요. 지금도 사드 때문에 또 위태위태하죠. 자, 이 더위의 폭염 또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전기요금 때문에도 좀 더 속이 끓는 분들 많으신데 전력 수요도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네요.
네, 오늘 오후 2시 15분, 그리고 좀 1시간 전 정도 기준으로 보니까 순간 최고 전력 수요가 8,421만 킬로와트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게 지난달 26일 세운 여름철 최고 수치는 물론이고요. 겨울까지 모두 포함해서 지난 1월 21일 기록한 역대 최고 기록까지 넘어섰습니다. 원래 전력 수요가 여름보다는 겨울에 높은데 올해 워낙에 이상 폭염이 이어지면서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올 들어서 여름철 기준으로 최대 전력 수요를 벌써 4차례나 경신했는데요. 네.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날 예비율은 5.9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예비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건 지난달 11일 9.3%, 그리고 26일 9.6%에 이어서 올해 세 번째인데요. 예비력은 503만 킬로와트였습니다. 이게 500만 킬로와트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전력 수급의 비상 경보가 발령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코앞까지 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전력 수요가 치솟고 있는데 이 전기 요금 때문에도 여론이 치솟고 있습니다. 누진제, 왜 가정용만 이렇게 불합리하냐 이런 말도 많거든요. 네, 가정에서 전기를 적게 쓰면, 그러니까 처음 100kWh까지는 킬로와트시당 60원 정도를 내면 되는데요. 이게 많이 쓸수록 요금이 뛰는 구조라서 500kWh를 넘어서게 되면 무려 709원, 그러니까 11.7배나 높은 수준으로 뛰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평소 한 달에 4, 5만 원 정도 전기를 내던 가정이 에어컨을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틀어지게 되면, 전기료가 20만 원 이상으로 뛰는 이런 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데요. 네. 워낙 이 에어컨이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가전제품이라서 이렇게 푹푹 찌는데도 전기료 무서워서 에어컨 못 트는 가정들 많습니다. 근데 요즘 또 길거리 매장 지나다니다 보면 시원한 바람 느껴질 때도 있는데 문 열어놓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영업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네네. 결국 이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상업용이나 산업용 전기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틀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누진제 구간을 줄이고 누진 배율도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소송도 늘고 있는데요. 네.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한 법무법인에 따르면 현재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가 2,400명을 넘어섰는데 이 중 절반가량인 1,100명이 지난 주말 이틀 새에 참여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예, 노인이나 환자 또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누진세가 아무리 무서워도 에어컨을 틀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더 큰 고민입니다. 좀 조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금리가 길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유사수신도 급증하고 있다. 좀 이자 더 된다고 이런 쪽으로 가면 위험하겠죠? 네,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조금만 수익이나 이자를 더 준다고 하면 혹하기 마련인데요. 네. 시댁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이 유사수신 업체들이 올 들어 급증했습니다.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유사수신과 관련해서 접수된 신고 건수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298건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87건이었는데 이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죠. 사례를 보면 FX 마진 거래나 선물 옵션 같이 우리에게 조금 좀 생소한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유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외 기업인데 곧 상장할 예정이니까 지금 투자하면 대박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혹하게 하거나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소개를 하면서 이런 화폐는 희소성이 있어서 가치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현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또 해외 유명 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인 것처럼 꾸며서 투자하게 되면 고부가가치 농작물을 재배해서 올린 수익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유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새로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면서 한동안 이제 수익이 발생한다 하게 믿게 만들고 더 큰 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뒤에 결국 이제 먹고 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일단 이런 투자를 권유를 받게 되면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경제수사대 저희 금융감독원과 생생경제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1332입니다. 조금 애매하시면 무조건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한국의 국가시장 공급 사정 조정을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신용가격이 올라가면 해외에서 정부든 기업이든 자금을 조달할 때 금리가 좀 낮아질 수 있고 또 외국인 투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경제에는 호재긴 한데요. 다만 이게 과거와 현재에 기반해서 이제 받은 성적표니까 네. 앞으로 미래를 담보하지는 않거든요.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까지의 성적표는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성적표를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주민세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래 2,000원 하던 주민세를 10,000원 가까이 올린 데도 있고요. 한 5,000원 정도 하던 주민세를 10,000원으로 올린 데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 지역 31개 시군은 또 25개, 경기 31개 시군 중에서 25개 시군이 올해 올릴 예정이고요. 10,000원으로 올립니다. 나머지 시군 또 전국적으로도 올릴 계획이고요. 올리지 않은 곳은 내년에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세 갑자기 이렇게 100%에서 뭐 적게는 500%, 많게는 500%까지 오르냐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석연치 않아서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는데 지자체의 세금 중앙정부 눈치 보느라 올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지방자치는 알아서 지방이 한다. 이런 얘기인데 1년에 얼마 안 되는 돈이라 생각했던 주민세가 올라가는 걸 보고 서민증세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뭐 세금은 워낙 뜨거운 문제고 많은 분들이 공평성에 아주 민감해하는 문제긴 한데요. 네. 또 내라고 하니까 뭐 의무로서 당연히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주민세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세는 참 복잡한데요. 첫 번째는 인두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어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러면 모두 다 주민세를 내도록 이렇게 세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있다면 그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일단 내라 하는 세금이 주민세인데 네, 주민세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균등할 주민세라고 그래서 네, 개인과 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여러 가지 그 10,000원, 지금 말씀하신 10,000원 또는 5,000원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고요. 네네, 소득할이라고 해서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 금액에 따라서 주민세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근로자들이 낼 때 거기에 10%씩 주민세가 붙는 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네, 이래서 지금 현재 주민세는 누가 걷는 거니 지방자치단체가 걷고요. 네, 거두어서 지방자치제의 목적에 맞춰서 쓰도록 하는 보통세 세목의 일종입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어제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균등할 주민세로서 어떻게 보면 회비적인 성격인데 세대별 소득 수준이나 가족 수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10,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내도록 되어 있고요. 네, 과세 기준은 8월 1일입니다. 네. 8월 1일 현재 제가 일산에 살고 있다 또는 분당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동네의 주민세를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보통 월급에서 주민세라고 예전엔 뗐었습니다. 지금 지방소득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그것과 또 별개로 구청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뭐 예. 1인 기준으로 5,000원, 10,000원 이렇게 내는 것도 예. 있는데 좀 간접세처럼 개인의 소득에 무관하게 내야 되는 그 주민세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오르는 예. 주민세가요. 예. 아까 그래서 제가 인두세적인 성격이라고 네. 했습니다. 네네. 왜 이걸 내도록 했을까라고 네. 한다면 그 동네에 내가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동네 거주함으로써 동사무소라든지 시군구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서비스나 관리 비용 같은 네네. 것들이죠. 그러한 비용들을 십시일반을 해서 내자. 일단 가장 가볍게 해서 5,000원, 10,000원 사이에서 내고 그러고도 부족한다면 아까 소득할 주민세처럼 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또 내자. 그래서 주민세 종류는 지금 6가지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이 뭐 여러분들 구에 있는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나 혹은 가로등 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주민세가 오르고 있는데 뭐 그 폭이 상당합니다. 100%에서 200%, 뭐 500%까지 있던데요. 이 몇몇 지자체가 이런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교부세가 삭감당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다. 네. 언뜻 보면은 좀 어려운 말인데 주민세를 올리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받는 세금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예. 그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 정부가 있고 이제 중앙 정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방 정부가 하는 사업에 소유되는 재원은 지방세로서 이렇게 충당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세 세원 구조상 지방세만 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재원을 모두 다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국세로 내는 세금 중에서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또는 국고보조금 형태로 내려줍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중앙정부가 보니까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쓰는 것 같겠거든요. 네. 그런 돈들이 요즘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몇 개의 항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방교부세법 중에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반영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네, 인센티브죠. 인센티브 네. 제도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주민세가 4,800원, 5,000원인데 지방세법을 따를 같으면 지방세법상 주민세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균등할 주민세가 네.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요 조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최고 한도는 1만 원이죠. 네. 근데 얼마든지 조례로서 1만 원까지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으면서도 지방 그 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네.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 교부세를 받는데 이것을 줄이겠다 네네.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라리 주민세를 올리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도 더 많이 받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지방 주민세를 올리니까 그러면 증세네 이런 반론이 있는 것이고 네. 왜 그러면은 주민세는 그 해당 주민 모두한테 다 부과하는 것이니까 증세를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안 한다고 하면서 주민세를 올리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네. 올린다고 해서 보니까는 서민과 부자 똑같이 올리네 해서 이 두 가지가 네. 지금 마찰이 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주민세가 5,000원이 적정하냐,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이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센티브 제도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네. 우리가 지금 특별히 증세하려고 무슨 분위기를 잡은 것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간 왜 주민세를 올리지 않았는가? 지금 이번에 대폭 오르게 됐거든요. 네. 예. 그 점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스스로가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법에서 세율을 10%라 해놓고 탄력세율이라 해서 15%까지 징수할 수 있고 5%까지 낮출 수 있다 이런 탄력세율 제도가 있거든요. 네. 원칙적으로 본다면 지방 재원이 부족하면 세율을 올리면 되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자치제가 모두 선거제로 다 돌아가 있으니까 그 지방세를 올린다 치면 다음번 선거에 영향을 줍니다. 네. 따라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그 주민세 균등분 같은 경우에도 진즉 올렸어야 될 분야입니다. 네. 그것은 지방 정부가 국가에 대해서 할 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주민세 현실화로 얘기되는 이 지방세의 어떤 관리, 세수 측면은 역시 중앙정부도 같은 논란이 있지만은 이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민감했던 부분인 맞습니다. 것 같군요. 예. 이 몇몇 행정학자들이 지금 정부와 지자체 간의 어떤 세수 구조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네. 그리고 쓰는 세금, 또 정부, 중앙정부가 보조하거나 또는 책임지고 있는 세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언뜻 보면 좀 종속적으로 어쨌든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중앙정부에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 세수 구조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좀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어떻게 배정이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네. 연방제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라든지 독일. 독일 네네. 같은 데는 연방제 국가는 일단 지방정부의 힘이 셉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네. 독일은 약 5대5 정도 되고요. 네. 미국은 오히려 지방세가 조금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연방제 형태의 국가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약한 비연방제 국가는 즉 프랑스나 한국이나 보면은 네. 7대3 정도가 됩니다. 네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9대1 정도로 해서 아예 지방세정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미미할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도 원칙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서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느냐. 우리나라의 현실에 봐서는 우리나라가 연방 국가가 아닌 이상은 네네. 세제 역사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중앙 정부에 몰려 있는 이 세원을 어떻게 지방 정부한테 합리적으로 내려 보내줄 것인가가 분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점은 조금 더 생각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방 균형 발전 이런 것들 다 중요한 얘기지만 이 원칙적으로 완전한 지방의 어떤 세수 독립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우리 사회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또 요즘 뭐 전기요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시간 내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매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먹거리 또 먹거리를 아주 알뜰하게 경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무더위지만 잘 먹고 또 잘 견뎌야 합니다. 그런 시간을 도와주시는 분이죠.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예, 정말 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자, 뭐 물가 동향 살펴보면서 그래도 조금은 알뜰하게 이 더위 날 수 있는 음식들 먹으면 뭐 많은 청취자분들 좋아할 것 같습니다. 물가 동향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토마토와 닭고기 가격이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토마토는 생육이 부진한 가운데서요, 충청지방의 출하가 마무리 시기에 접어들면서 공급량 감소로 가격은 약간 오름세이고요. 닭고기는 여름에 정말 수요가 많은 음식이죠. 이 휴가철 간식용 수요도 많고 이제 다음 주 8월 16일이 말복이더라고요. 네. 말복을 앞두고 요식업소 등에서 물량 확보에 많이 들어가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해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말복이라고 무조건 또 이 닭 삼계탕 먹는 거 말고 또 대체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그렇죠. 가격이 내려간 품목들 소개해 주시죠. 네, 반대로 복숭아, 포도, 그리고 청양고추는요, 가격이 하락세입니다. 복숭아는 이번 주야말로 좀 성출하기를 맞았어요. 이 출하 지역이 많이 확대되면서 백도나 천도 등 다양한 품종들이 출하되었고요.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까지 이어졌습니다. 포도의 경우에는 하우스 재배 물량이 한창 많이 나오다가 경북지방 등지에서 노지 물량이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공급량 증가했고요. 가격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복숭아 향기 맡으면 참 기분이 좋은데 네. 여름철 에어컨으로 기침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복숭아가 기침에도 좋다고 하니까 또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청양고추 예, 먹으면 더워지지 않습니까? 아주 뜨겁고 매운데 날이 더우면 안 먹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연일 이 폭염주의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면서 국거리 등 부재료 수요가 또 청양고추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청양고추보다는 덜 매운 오이고추나 또 최근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지고추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면서 청양고추 수요는 좀 감소를 했고요. 덕분에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시원한 물에 밥 말아서 된장에다가 청양고추 푹 찍어서 호흡 불면서 드시면 이 더위를 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물가 동향 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핫 이슈를 짚어봐야 되겠는데 네. 언뜻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식용곤충 소식 들고 오셨네요. 어릴 땐 메뚜기 반찬으로 싸우는 친구들 꽤 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식용곤충 하면은 저는 설국열차 영화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예, 조금 잔인했죠. 네. 네, 그 곤충을 갈아서 이 단백질바 같은 걸 만들어 먹던 그 네. 장면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
이 식용곤충의 정말 미래의 식량 자원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 이제까지 편견에 좀 사로잡혀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탁에 오르지 못했던 식품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먹거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즐겨 먹는 토마토도요, 이 색깔에 거부감을 느껴서 관상용으로만 재배가 되다가 음식으로 섭취한 지 100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아주 우리에겐 식용곤충이 생소하지만 남미나 유럽이나 중국 등지에서는 벌써부터 이 식용곤충을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 TV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아이들 이 육아하는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네네. 그 여러 가지 좀 엄태웅 씨의 딸이었나요? 이 식용곤충을 막 먹는 장면을 보고 많이 경악하기도 했었는데 다가오는 푸드 신세계 이런 이름으로 지금 행사도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주 8월 4일부터요, 다음 주 17일까지 2주간 양재 하나로 클럽에서 이 식용곤충 상품 특별 기획전이라고 해서 기획전이 개최가 됩니다. 네. 농식품부와 농협이 같이 손잡고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이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곤충식품의 대중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얘기 들으시면서 거부감 있으신 분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흔히 먹는 번데기 이런 것도 사실은 해당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자, 이 행사에 가면 직접 만지기도 하고 또 맛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오감 체험이야말로 이번 행사의 그 큰 목적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곤충이라고 하면은 해충들만 생각해 오기도 했었고, 또 더더욱 먹거리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일단 해소를 시키고, 또 소비자 인식도 개선을 하면서 곤충 식품이 더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좀 기대가 됩니다. 어릴 때 앞서도 오프닝에 말씀드렸지만 네. 아이들이 사실은 호기심 어려하면서도 또 영양에도 좋다고 한다면 나쁠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떤 것들 나오는지 좀 설명 더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정말 들어보지 못했던 곤충 이름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요.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네. 우선 이번 특별기획전 행사에는 총 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9개의 제품군을 들고 와서 전시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곤충식품을 즐기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무료 시식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또 각종 이벤트와 체험 행사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곤충 이름들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갈색 거저리. 갈색 거저리. 귀뚜라미.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두 품목은 일반 식품 원료로도 인정이 되도록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향후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다른 말로는 이거를 꽃뱅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식용곤충들이 함유된 쿠키나 소면, 에너지바, 단백질 쉐이크, 아이스크림, 스프, 시즈닝, 그리고 순대 같은 음식들까지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궁금하지만 손이 쑥 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좀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친숙하게 또 이게 인류 먹거리의 미래라고 하니까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2주간 진행되는 행사의 첫날이었던 8월 4일에는요, 오프닝 날답게 곤충식품에 대한 호응을 유도하고 또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곤충 아이콘 스티커를 제작하는 것 같은 이런 가벼운 행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5일과 6일에는 가정에서 쉽게 요리할 수 있도록 레시피를 알려주는 셰프의 쿠킹 클래스와 더불어서 이 손쉬운 운동법 시연을 하고 또 고단백 식용 곤충 제품을 소개하는 헬스앤 홈 트레이닝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에도 판매나 시식 행사는 여전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고요. 밤 9시까지 문은 열려 있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재미난 경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여름날 잠자리채 어깨에 메고서 잠자리 잡으러 다니고 또 매미 잡으러 다니던 기억 나실 텐데요. 네. 그런 친숙함처럼 또 곤충을 먹거리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한강 조망은 비싸다. 모르시는 말씀. 고층 한강 조망권에 전세대 테라스 하우스, 5베이 혁신 설계까지 기회는 지금입니다. 남양주 다산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리버 테라스 1차 1899-5733 8월 오픈 금강주택.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덥다라고 하시겠지만 벌써 또 월요일 잘 버티셨습니다. 오늘 정답은 보호무역이었습니다. 6467님, 늘 실속 있는 경제교육 공부가 많이 됩니다. 시원한 생수 같은 방송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감사합니다.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원마운트 티켓은 8996님께 드리겠습니다. 보호무역 정답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